미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기투표 열기를 보이며 이미 1,800만 명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겟, 월마트, 알디 등 3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가격 경쟁을 벌이며 땡스기빙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상환해온 800만 명의 월 상환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국세청이 2025년에 적용하는 소득세율 납세 기준과 기본공제, 선물 면세 등을 인상하는 새 세무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가공회사 트리하우스 푸드에서 제조된 냉동 와플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선 2주 전에 경합지들을 포함하는 미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기 투표 열기를 보이면서 이미 1,800만 명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나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69% 이상을 기록한 2020 조기 투표 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도 곳곳에서 시행 첫날 2배 이상 몰리는 기록을 세우며 조기 투표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22일 현재 1,800만 명이나 이미 조기 투표로 한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 가운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조기 투표 첫날에 35만 명 안팎이 몰려 2배 이상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필사의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하루에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블루월 3곳을 모두 도는 강행군으로 마지막 급피치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블루월 3곳 강행군에는 공화당 소속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반트럼프 전직 연방 하원의원인 리즈 체니가 동행해서 주저하는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him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brutally serious. You wouldn't hire somebody to babysit your kids. Like you shouldn't make that gu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매사에 진지하지 못하지만 그의 백악관 복귀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의원은 트럼프를 여러분의 아이를 돌볼 베이비시터로 채용하지 않으려면 그를 대통령에 다시 선출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재방문하고 유세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카말라가 당선되면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인플레이션을 없앨 것이라는 등 근거 또는 알맹이 설명 없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Christians will not be safe with Kamala Harri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end inflation, I will stop the invasion, and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트럼프 후보는 특히 선거 부정, 사기라고 주장하며 조기 투표, 우편 투표 등을 만류하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 사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조기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이 집계하는 조기 투표 현황을 보면 22일 현재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에서는 91만 9천 명이 이미 투표했는데 민주당원들이 63대 28%로 공화당원들을 압도하고 있으나 4년 전보다는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건에서는 162만 7천 명이 조기 투표했는데 당적에 따른 구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169만 1,000명이 조기 투표를 마쳤는데 민주당은 45%, 공화당은 43%, 무소속 12%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38만 1,000명이 이미 한 표를 던졌는데 민주당은 35%, 공화당은 33.6%, 무소속 31.4%로 박빙의 승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소매업체들도 벌써부터 추수감사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 타겟, 월마트, 알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벌이며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년간 꾸준히 상승하던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가장 저렴한 땡스기빙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타겟, 월마트, 알디 등 3대 대형 유통업체는 휴일 시즌을 맞이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농장연합회는 10명이 땡스기빙에 먹는 식사의 평균 비용을 64.05달러로 집계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10.74달러 오른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동안에는 소비자들이 할인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소매업체들이 쇼핑객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디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감자, 파이, 크랜베리, 버터, 밀가루 등 70여 가지 땡스기빙 인기 품목에 대해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디는 10인분의 땡스기빙 식사를 평균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테이블에 손님을 3명 더 초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타겟은 올해 8,000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홀리데이 시즌 내내 2,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은 전국 매장에 적용될 것이며 여기에는 휴일을 대비한 가정 준비 품목, 즉 음식과 음료, 일상 필수품, 휴일 선물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CEO 존 퍼너는 11월 1일부터 전통적인 땡스기빙 식사와 제품들을 작년보다 약 2달러 낮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의 약 92%가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올해 월마트는 땡스기빙 할인 행사를 통해 1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상환해온 800만 명의 월 상환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세이브 플랜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자 바이든 행정부는 800만 명이 이자를 더 물지 않고 월 상환을 최소 6개월간 내지 않을 수 있게 조치한 겁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법원에 의해 일격을 당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융자금 이용자 800만 명이 월 상환을 최소 6개월 미룰 수 있는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소득 기반 학자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이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월 상환을 최소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800만여 명은 이에 따라 이자를 더 물지 않고 최소한 6개월 동안 학자융자금 월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이브 플랜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킴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이브 플랜에 가입해 그에 따라 월 상환해온 사람들도 월 상환을 유예할 자격과 명분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자융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이자도 쌓이지 않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등 중서부와 남부를 관할하고 있는 제8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 본안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이브 플랜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플랜의 일시 가동 중지 명령으로 월 상환도 어려워져 유예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소 6개월 유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상당수 학자융자금 이용자들이 10월 1일부터 월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 상환, 최소 6개월 유예 조치와 함께 탕감 조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근로자 6만 명에 대해 10년 이상 상환해 왔기 때문에 45억 달러나 되는 나머지 잔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근로자들로서 10년을 상환해온 100만 명 이상이 모두 740억 달러의 학자융자금을 탕감받았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480만 명이 1,750억 달러의 학자융자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집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천만 명 이상에게 1인당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나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2023년 6월 말 연방대법원의 6대3 판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그룹별로 가능한 탕감 조치들을 마련해 현재까지 480만 명에게 1,750억 달러의 학자용 자금 빚을 없애준 것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IRS 국세청이 2025년에 적용하는 소득세율 납세 기준과 기본공제, 선물 면세 등을 인상하는 새 세무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스탠더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독신 15,000달러, 부부 3만 달러로 400달러와 800달러씩 올라가고 선물 면세는 19,000달러로 1,000달러, 외국 소득 면세는 13만 달러로 3,500달러 인상됩니다. 2025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연방소득세율과 각종 면세 등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IRS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도 세율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들이 각종 비용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독신 15,000달러, 부부 3,0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올해에 비해 독신은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납세자들은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으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상당수 납세자들은 기본 공제보다 적어 일괄 공제받고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들이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올해 18,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000달러로 1,000달러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한 자녀당 19,000달러, 어머니가 19,000달러를 선물로 줄 수 있어 38,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2025년 한 해는 13만 달러까지는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이는 올해 12만 6,500달러에서 3,500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보면 독신 11,925달러, 부부 23,850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 48,475달러에서 96,950달러까지는 12%가 부과됩니다. 독신 48,476달러에서 103,350달러, 부부 96,951달러에서 206,700달러 사이의 소득에서는 22%의 소득세율을 물게 됩니다. 독신 103,351달러에서 197,300달러, 부부 206,701달러에서 394,600달러 사이의 소득에서는 24%의 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됩니다. 독신 197,301달러에서 255,525달러, 부부 394,601달러에서 501,050달러 사이의 소득에는 3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독신 255,525달러 이상, 부부 501,05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35%의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독신 626,350달러, 부부 751,60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가장 높은 37%의 연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리스테리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육류 리콜에 이어 냉동 와플도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로 리콜되고 있는데요. 식품 가공 회사인 트리하우스 푸드에서 제조된 이 냉동 와플은 타겟, 월마트, 알디 등 대형 소매업체들로 유통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식품 가공 회사인 트리하우스 푸드에서 제조된 냉동 와플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에는 타겟,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미 전역의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수백 가지 유형의 와플이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는 이 문제가 제조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스테리아 영향을 받은 제품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소매업체로 유통되었으며 다양한 브랜드, 여러 형태로 포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리콜에 대한 경고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하우스 푸드는 소비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된 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하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제품을 구매한 매장으로 반품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콜된 와플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리콜은 7월 말 델리 육류에 대한 리콜에 이어 육류 및 가금류 제품 생산업체인 브루스팩의 대규모 리스테리아 발병 및 리콜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리콜입니다.
리스테리아 박테리아는 리스테리아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식품 매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발열, 근육통 및 피로가 주 증상이며 두통, 혼란 또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임산부와 같이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1,600여 명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되고 약 260명이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하우스는 아직 확실한 질병 보고가 없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은 냉동고에 리콜된 와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하여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